최근 인도를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한국인에게 무조건 달려오는 소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냥 좋아서, 한국인에게 좋은 감정이 많아서, 한국 남자가 잘생겨서 등 호감에 대한 표현이 많죠. 실제로 한류에 대한 인도의 관심은 해마다 더해져 가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로 14억 인구가 이토록 한국을 좋아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한국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컨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넷플릭스에서도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한국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투자로 만들어진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제작진들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역사 왜곡이나 논란도 없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돈만 주고 간섭은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섭 없는 투자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CNN과 포브스 등 해외 매체들은 연예 섹션에서 주기적으로 꼭 봐야 할 K-드라마를 선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매체들이 환호하기 한참 전부터 인도의 14억 인구는 한국에 열광하고 있었죠. 벵갈어와 영어로 주간 TV 뷰 칼럼을 쓰며 과학 다큐멘터리 방송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방송인 에낙시 차터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팬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여러 인도 매체를 통해 내가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는데요. 인도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는 칼럼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사를 번역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내 생활이 뒤집혀 버렸을 때 넷플릭스가 없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저는 TV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할 일이 없어졌고 유일한 출구가 넷플릭스였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들을 다 보고 난 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게 됐습니다. 우선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남한 여성이 패러글라이딩으로 북한에 날아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흥미를 얻은 나는 결혼 계약을 받고 이 드라마 역시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장르에 흥미를 갖게 됐죠. 세 번째 도전 후에는 넷플릭스가 스스로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차례로 추천했고 모두 매혹적이어서 저는 제대로 낚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가 전 세계에서 급적으로 상승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도 전국에도 한류가 강타한 듯합니다. 제가 곧바로 보인 반응은 다행히 다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에 너무 빠져버린 제 자신이 낯설어서 머리가 이상해진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기사는 목숨을 구하는 동아줄처럼 등장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인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담은 기사를 읽고 나니 저도 용기를 얻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사랑하는 이유는 전통 가족, 여성의 힘, 음식, 남성의 감정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우리 인도인에게 부족한 점, 혹은 우리가 여전히 식민지 이후의 숙취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모든 단계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서구화되었는지에 놀랐고 한국인들이 그 서구화된 생활을 전통과 잘 조화시킨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인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전통적인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도 이 관습을 지키지만 서양에 비해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관습은 중산층부터 재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키는 기준입니다. 그들은 서양인들이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따라 신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은 식탁에서 밥을 먹기 위해 바닥에 앉기도 합니다. 물론 식탁도 있지만 바닥에 앉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다른 경우에도 바닥에 앉습니다. 우울하거나 좌절한 일이 있을 때 바닥에 주저앉거나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는 관습도 굉장히 전통적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러브신도 서양보다는 동양적입니다. 징그러운 서양의 러브신과 달리 가장 열정적인 순간에도 한국의 드라마는 수줍고 부드럽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것은 인도인의 사고방식과 유사합니다. 한국인에게 사촌은 형제만큼 중요한 존재이며 그건 역시 인도와 비슷합니다. 한국인들이 손윗 사람에게 보이는 존경심은 바디랭귀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국인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들이 사과할 일이 있거나 청혼을 할 때, 심지어 딸과 데이트 허락을 받을 때 부모나 어른 앞에서 끌어안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주제는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쉽게 결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부모의 동의를 구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삶의 중요한 일부이며 한국인들은 죽은 가족의 사진을 붙여놓은 추모관을 찾습니다. 꽃질로일 뿐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 그곳을 찾는 것입니다. 기업 문화가 중요한 나라인 만큼 대기업이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당수의 가정에서 웃어른이 할머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가정의 주도권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갖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은 그녀를 존경합니다.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파멸시키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가장 어두운 악역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행동 거지, 말투, 고갯짓을 보면 연구광실도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아한 모습과 스타일에서 권력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은 남성 배우들이 감정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감정 표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최근 인기를 얻은 눈물의 여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캐릭터들의 복잡한 감정과 사랑 이야기가 인도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남자 주인공은 조금만 슬퍼도 눈물을 글썽이고 흐느끼고 울고 울부짖습니다. 특히 행복할 때는 어린아이들처럼 침대나 소파 위에서 뛰거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싸움도 잘합니다. 무술로 유명한 나라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에 빠진 라이벌은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타기를 때리고 발차기가 자주 등장하는 덕분에 한국 드라마에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그토록 즐거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음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국인에게 식사는 단순히 생존수단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밥 먹었니란 날 사랑하니라는 뜻입니다. 음식은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이든 공식적이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술이나 맛있어 보이는 반찬과 함께 해결됩니다. 그들의 식사는 매번 파티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이란 하나의 긴 음식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의 영화와 드라마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칼럼처럼 요즘 인도인들은 한국 문화에 유독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여성들은 드라마 속 패션, 음식 문화를 보며 꼭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최근 인구가 14억 명을 돌파해 중국을 제치고 인구 대국 1위로 올라섰고 GDP는 세계 5위에 오르며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도 시장이 한류로 더욱 커지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